조류의 충돌을 조심해라라는 관제탑의 경고가 있은 뒤에 1, 2분 만에 메이데이 신호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조류와 부딪혔을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류하고 부딪혔는데 조류하고 부딪힌 거하고 바퀴도 못 편 채 활주로에 이렇게 배로 깔고 착륙한 건 무슨 상관이지? 조류가 부딪혔으면 보통 이제 그 엔진 쪽으로 이제 날개에 달린 프로펠러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거하고 랜딩 기어하고 뭔 상관이지? 그러니까 이거 뭐 다른 문제 있었던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한 사고 이유가 지금 명쾌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 블랙박스를 이게 또 훼손됐어요. 그래서 조종석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래서 야 이거 랜딩 기어 왜 안 내려가 뭐 이런 대화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랜딩 기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안 되니까 그냥 동체 착륙했다 뭐 이런 대화도 보면은 아 지금 비행기 안에 이런 상황이었구나 볼 텐데 지금 블랙박스가 훼손이 됐대요. 그래서 이걸 복구해서 다시 보려 그러면은 최소 한 달, 길면은 이제 1년까지 간다는 거죠. 오리무중일 가능성도 있다. 어쨌거나 또 하나는 이제 랜딩 기어가 없는 건 없는 건데 동체 착륙을 하게 되면 이제 어쨌거나 저쨌거나 속도가 줄어야 될 텐데 속도가 전혀 줄지 않은 상태로 시속 200km로 외벽에 충돌했다. 사실은 제가 이건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비행기 착륙 속도가 시속 200km가 안 돼요. 비행기 착륙할 때 속도가 자동차보다 조금 빠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어마무시한 과속 착륙이었던 거죠. 심지어 외벽 이게 몇백 미터를 달려가가지고 좀 미끄러져 가서 지금 시속 200km다 그러면 착륙 당시의 속도는 어마무시하게 더 높았다는 거죠. 멈추진 않았더라도 어쨌거나 감속이 되긴 됐을 텐데 충분하게 못 됐을 뿐이지. 근데도 200km로 충돌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새 대의 충돌, 새하고 뭐 부딪혔다. 그래서 뭐 엔진에 이상이 생겼다? 이것까지는 뭐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고 근데 랜딩 기어는 왜 안 내려가지?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랜딩 기어가 자동으로 안 내려가면 수동으로 조작하면 한 10몇 초 걸려서 내려갈 수 있는데 이게 무슨 2차 대전 때 쓰던 것처럼 막 이러면서 내려야 되는 수동도 아니고 내릴 수 있는데 그거 아예 안 내려간 상태로 동체 착륙을 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제 수동 기어마저도 문제였냐? 그 다음에 이제 동체 착륙을 하더라도 활주로에 착륙하는 건 그야말로 아스팔트에 착륙하는 거잖아요. 그 옆에 잔디밭이 있었으면 잔디밭은 좀 더 이제 그 충격을 좀 흡수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게 바로 옆에 바닷가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럼 바닷가에다가 하면 어땠을까? 물론 바닷가가 아스팔트보다는 충격이 덜할 것 같지만은 그래도 비행기가 착륙할 정도가 되면은 이게 그냥 돌덩이에 부딪히는 거랑 똑같은 충격이래요. 그 충격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체 착륙을 하게 되면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무리 조종사가 능숙하다 그러더라도 바닥하고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마찰이 일어나면 당연히 열이 나고 열이 나면은 이제 연료에 옮겨 붙으면 바로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 비행기가 착륙할 때는 가급적이면 연료를 다 비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1호기죠. 공군의 1호기를 대통령이랑 같이 타고 출장을 가다가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가다 말고 서해상에서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게 그 좌석의 앞에 그 지도에 나오잖아요. 이 비행기가 계속 뺑글뺑글 도는 거, 이게 뭐 하는 건가 봤더니, 그때 뭐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회항을 하게 된 거예요. 출발하자마자 공항으로 다시 돌아간 상황이었는데 연료를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리고 그러고 가는 게 그 정석인데 왜 동체 착륙이라는 위험한 시도라면서 연료를 버리려는 시도조차 안 했는가? 이것도 이제 이상한 거고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이걸 가지고 무슨 음모론을 퍼뜨리는 분들도 있던데 200명 가까운 목숨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그분들의 넋을 기리는 마음 그리고 좀 애도하는 마음, 그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앞세울 때인 것 같아요. 최상목 대행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하고 지금 사실은 기본적으로 최상목 대행이 주전공도 경제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도 경제고 대통령의 대행의 대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최상목 부총리의 본업에 지금 충실해야 될 때 지금 본업에 충실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특별재난지역까지 선포하게 됐는데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의 총리의 경제사령탑 경제부총리 역할에다가 이제
그 재난 중대본부장까지 지금 맡는 1인 4역을 맡게 된 지금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가뜩이나 지금 정치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그리고 또 원래 이런 사고가 나면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서란 말이에요. 행정안전부 장관도 없어요. 그건 또 사표를 낼름 수리가 돼가지고 지금 행정안전부도 좀 대행 상태란 말이죠. 기타 등등 지금 정부가 참 깝깝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깝깝한 상황을 외국에서 오히려 더 걱정을 해준 사람이 됐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이 사고에 대해서 묵념하자는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었는데, 일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 다음에 이시바 일본 총리 희생자한테 애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사의 제목은 안 담겼는데 이제 바이든도 또 메시지를 냈어요. 그래서 세계 정상이 잇따라 지금 애도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참 대한민국 정치가 참 안타까운 게 이 와중에 세계 정상들이 한국민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상황에서 정작 한국의 정치 지도자가 그런 죽음의 아랑곳 없이 그냥 정치에만 내일을 향해 쏴라, 부친 썬댄스, 국민을 향해 쏴라, 윤앤한 이렇게 메시지를 올리는 게 참사의 와중에 이런 메시지를 올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에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느끼고 있겠지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의 수준이 이 모양이 이 꼴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게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게 참 어렵네요.